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의 자연입니다. 자, 정말 중요한 원. 그죠? 선생님, 원이 수학 합편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원 자체를 이제 마지막 이론편까지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앞에 2시간에 했던 내용들, 원의 방정식, 원하고 직선의 관계, 원하고 우원의 관계,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 원 자체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의 모든 도형이 등장하는 기하학적인 상황들, 뭐 꼭 이게 이 단원뿐만이 아니라 뭐 뒤에 이제 후수 과목인 뭐 미적분이라든지 이런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원에 관한 도형들의 특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에 관한 이론과 그 다음에 그 원이 활용이 돼서 응용이 돼서 그것들이 문제로 나타나는 것들이 어느 정도 갭이 있거든요. 그 갭을 지금 이번 시간 그리고 계속해서 연습 문제를 풀어가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18-9번부터 할 텐데 18-9번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로서 응용이 되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같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알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18-9번은 원이 2개가 있는데 이 원은 깔끔하게 나와 있네. 중심이 3,2, 반지름 길이가 2. 이거는 중심이 K,0, 반지름이 3이니까 현재 이런 상태인 거야. 이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으면 요 원은 딱 정해져 있어요. 3,2니까 이게 X축에 접하면서 반지름 길이가 2니까 생긴 원인 거예요, 지금.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원은요, 중심이 K가 어딘지 모르니까 X축이 중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K 값이 움직임에 따라서 요 반지름 길이가 3이니까 뭐 어떤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만약 여기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라고 그림 그리기 좀 힘드네요. 네. 하여튼 뭐 약간 이런 느낌이나 이렇게 생긴 원인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까? 근데 이 원이 이제 이게 움직이는 거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랬을 때 최종적인 질문이 뭐냐? 선분 PQ 길이, 다시 말하면 이 두 원의 교점이 요렇게 있을 때 요 선분 PQ 길이가 언제가 최대가 됩니까?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 일단 문제의 상황은 알았습니까? 이런 거지. 원이 등장하면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교과서적으로 공식 외운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선분 PQ가 언제 최대가 되지? 이걸 찾는데 원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테크닉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현에 관한 성질인데 이게 지금 선분 PQ가 두 원의 공통현 아닙니까? 맞습니까? 현이잖아요, 현. 그래서 이런 거야. 원이 있으면 이 원에서 원을 잘랐어요. 그럼 이제 현이 존재를 하잖아. 이 현의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이게 딱 정해져 있죠. 이 원의 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 원의 중심을 이용해 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원의 반지름 알고 있으면 이거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 가지고 이 현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항상 현을 이렇게 서로 수선을 그게 되면 현을 이등분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곱하기 2하면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럼 질문이 뭐냐면요. 요 PQ가 언제 최대가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언제 최대가 되겠습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이런 거야. 언제 가장 최대가 되는지를 말고 이 PQ의 선분의 길이가 달라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봤더니 이런 거잖아. 요 현하고요. 이 현을 비교하면은 당연히 어느 게 큰가요? 당연히 어느 게 큽니까? 당연히 요 현이 더 길이가 길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통해서 표현하면은 지금 이거나 이 현은요. 어차피 요 길이는 동일합니다. 원의 반지름이니까. 근데 요 길이가 더 짧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피타고라스 정을 썼을 때 요 길이가 더 긴 이유는 요건 똑같은데 이게 더 짧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네요. 요 길이가 점점 짧아질수록 이 현의 길이가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따라서 언제가 최대가 됩니까? 바로 이 길이가 제일 짧을 때.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요게 제일 짧은 게 어떤 최소값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가장 짧으면 이론적으로 0까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0이 돼버리면 이 현의 길이랑 이 원의 반지름이 서로 뭐 2배 차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실제로 일단 가능하다면은 얘가 움직였을 때 이렇게 되는 게 최대값이 되겠네요. 이게 원의 중심을 지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현이 되면은 이 현의 길이가 원의 반지름 2 곱하기 2 원의 지름
네, 이거하고 똑같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질문은 PQ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상수 K값 물어봤으니까 언제 이렇게 되는지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에 따라서 이 중심을 지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중심으로부터 이 현까지의 거리가 제일 짧을 때가 답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일단 해볼까요? 이 현이 중심을 지날 수 있는지를 한번 봐볼까? 중심이 몇 컴마 몇입니까? 이 점의 좌표가 문제 3,2죠. 그러면 그 현이 뭐냐면은요, 현을 바로 구할 수는 없고 현을 포함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 앞에 했었죠. 이식하고 이식 연립해갖고 2차식을 없애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식을 없애기 위해서 이식에서 이식을 빼주겠습니다. 그럼 이게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 2kx를 빼니까 2k 마이너스 6의 x 마이너스 4y니까 마이너스 4y 빼는 거야. 자, 여기는 4가 사라지고요. 9 남고요. 9. 여기는 빼기 k제곱 이퀄 마이너스 9.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뭐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식에서 이 식을 빼고 나니까 우리가 알기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되는 거? 3,2를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3을 집어넣고요.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최종적으로 이거 마이너스 k제곱 다 한쪽 이항식일까요? 네, k제곱이 되고요. 여기다가 3을 집어넣게 되면은 2, 3은 6이니까 마이너스 6k가 되고 이항하게 되면요. 자, 6, 3, 18 마이너스 18에 플러스 9하니까 마이너스 9고요. 사라져서 사라지나요? 여기 8이 남구나. 네, 그렇죠. 다시. 네, 그래서 플러스 8은 0. 오케이. K값은 2이거나 4이거나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답이고요. K가 2거나 4이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기하학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금 원이 이게 큰 원이 움직이잖아. 그래서 이게 지름이 되면은 뭐 이렇게 생긴 원이 될 수가 하나가 있고요. 여기 지나는 점이 얘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생긴 구가 돼가지고 뭐 또 이렇게 될 수도 잠깐 그림 좀 이상하네요. 반대군요, 반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 중심을 또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말로써 식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 사실은 이런 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문제 풀 때 되게 디테일한 내용들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단순히 뭐 K가 2고 4가 답이 나왔어. 끝 이게 아니라 이 두 개가 다 답이 될 수도 있고요. 문제에 따라서 하나만 답이 될 수도 있고 다 답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우리 그런 경우 많이 해봤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뭐랑 관계가 있냐면은 일단 얘가 지금 움직이잖아요. 이 점의 좌표가 K,0이야. 그러면 이 길이가 이 PQ가 일단 존재를 하는 게 전제 조건이야. 다시 말하면 두 점에서 만나야 돼. 어떻게 됩니까? 외접하는 것보다는 가깝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접하는 상황은 뭡니까? 이 두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다시 말하면 K-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게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인데 그게 무조건 뭐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요? 네, 두 원의 외접. 다시 말하면 5. 반지름의 합보다는 당연히 작아야 되는 겁니다. 5가 딱 되는 순간 두 원은 외접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이 원이 이렇게 내접을 하게 되면은 역시 두 원 PQ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에서 2를 뺀 1. 내접하는 조건보다는 커야 되고요. 지금 마지막에 K가 2하고 4가 나왔는데 이 부등식을 푸는 게 아니라 여기에 2하고 4가 나온 걸 대입하면 되는지를 봐볼까요? K에다 2 대입하니까 루트 5가 됩니까? 되네요. K에 4를 대입하니까 역시 루트 5가 됩니까? 되네요. 그래서 이게 만족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습니까? 자, 좋아요. 자, 이제 자취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18-10번부터 12번까지는 원의 자취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취에 관한 문제고 이 자취에 관한 문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가 이제 뭐 이 원뿐만 아니라 앞에 점과 좌표나 또는 뭐 직선의 방정식에서 나왔던 형태입니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자취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내가 구하고 싶은 점, 뭐 Q니까 Q를 X, Y라고 놓고 이 X, Y의 관계식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관계식 세워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점 A와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요 원을 움직이는 점 P가 있어요. 선분 AP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지. P가 움직이는 점이야. 동점이야. A는요.
10,0이니까 정점인 거야. 그래서 요걸로부터 지금 Q가 나오는데 지금 내가 최종적으로 궁금한 거는 요 XY의 관계식을 얻고 싶은 거야. 알겠어요? 근데 보니까 요 XY가 여기도 XY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깝깝해 보여. 왜? EX랑 EX랑 막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보통 어떻게 문제를 많이 풀었냐면요. 이걸 X, Y라 해도 상관없는데 이거를 선생님이 라지 XY, 캐피탈 XY로 이렇게 놓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의 관계를 찾고 싶은 게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P라고 하는 게 X, Y, Q라고 하는 게 라지 X, 라지 Y 이런 관계여서 이거 사이의 관계를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어떻게 합니까? AP를 1대2로 내분한 점이니까 3분의 이게 지금 1대2로 내분하는 거니까 1은 X랑 곱하고요. 2는 10하 곱해서 20, 3분의 1은 Y랑 곱하고요. 2는 0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점이 Q가 되는 거죠. 자, 현재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가 궁금하다고? 라지 X하고 Y 사이 관계식이 궁금한 거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 스몰 XY가 이 원을 만족하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식을 이용해가지고 스몰 XY가 없는 식, 라지 XY만 있는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보자 이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라지 XY만 있는 식으로 바뀌었더니 이런 거지 지금. 정리해볼까요? 이런 거지. X 더하기 20은 3X. 그지? 이 식은 마찬가지입니다. Y는 3Y. 이렇게 돼서 나는 얘가 넘어가면은 스몰 x 자리에는 3x-20을 집어넣을 수 있고 스몰 y 자리에는 3y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가지고 식을 변형하는데 xy가 많이 있으니까 일단 원의 방정식을 완전 제곱식 고쳐볼게요. 이렇게 되겠네요. 스몰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스몰 y 마이너스 3의 제곱 이퀄 얼마니 9가 됩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스몰 x 자리에 뭘 집어넣냐면은 방금 했던 3x-20인데 있으니까 18. 네, 여기 제곱 집어넣으시고요. 스몰 y 자리에는 3y 집어넣고 빼기 3 이퀄 9. 네, 이렇게 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구한 라지 x, 라지 y, q의 좌표가 이 식을 만족한다는 뜻이야. 되겠어요? 자, 양변을 9로 약분하시면 얘가 1, 얘가 6이 되고요. 얘는 없어지고요. 얘도 역시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인 식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라지 x 마이너스 6의 제곱, 라지 y 빼기 1의 제곱, 이퀄 1. 인데 라지 x, 라지 y라고 쓰는 것은 조금 불편하고 어색하니까 이거를 결국에는 x 마이너스 6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퀄 1.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취 문제를 풀 때는요. 항상 범위의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범위의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범위가 뭐냐면은 이 라지 x의 범위 또는 라지 y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몰 x랑 스몰 y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스몰 x, 스몰 y가 이 원상에 있는 모든 점을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이걸 다시 말하면 이런 거야. 스몰 x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 그냥 해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x만 볼게요. 현재 이게 스몰 x잖아 지금. 그럼 중심이 마이너스 2,3이고 반지름 길이가 3인 원이니까 이 스몰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1호부터 3만큼 크거나 3만큼 작으니까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1까지인 거야. 스몰 x의 범위가.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걸로부터 라지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문제에서 3분의 x 플러스 20이니까 3분의 x 플러스 20이니까 뭐 3분의 x 플러스 20. 네, 그러면은 7부터 그죠? 3분의 x 플러스 20, 15, 5.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말한 x의 범위를 완벽하게 만족하기 때문에 실제는 원상의 모든 점이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좀 뭐 확인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원래 주어진 상태에서 이게
뭐 양수의 조건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자체가 원의 모든 점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답도 원의 모든 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조건을 항상 확인하시고 이거는 스몰 x가 이 원상의 모든 점 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라지 x도 이 원상의 모든 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방금처럼 확인하는 거 괜찮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라지 xy라고 써서 번거로운 과정을 거쳤지만 이건 여러분이 헷갈리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 거고요. 실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저렇게 바꾸는 과정이 좀 번거로우니까 익숙해지면 그냥 라지 x, 라지 y 없이 그냥 바로 쫙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이 등장을 했네요. 자, 다음과 같은 두 직선이 있다. 그 두 직선에서 m이 실수일 때 교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자, 이 m이 실수인데 이거 넘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y는 mx 더하기 2m-2. 이게 y의 편이고 이게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식은 넘겨서 나누시면은 y는 마이너스 m분의 1x. 자, 지금 요 m이 넘겨서 양변에 마이너스 m으로 나눈 거예요, 지금이. 마이너스 m분의 1x. 그리고 플러스 m분의 4m 플러스 6.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식이. 그러니까 지금 요 두 직선이 존재를 했을 때, 알겠어요? 이 두 직선이 존재를 했을 때, 이 두 직선의 교점이 어떻게 돼요? 한 직선이 있고 나머지 한 직선이 있을 때 이 교점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건데 당연히 m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 직선 달라지고요. m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 직선이 달라지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교점도 계속 변하겠지. 이 문제는 이제 수식으로 풀기가 조금 깝깝하네요. 왜냐면 x, y라고 놓고 이 식을 대입해서 그 교점을 연립해서 구하려고 하면은 뭐 불가능하진 않아요, 실제로. 이거 x, y라고 놓고 하는데 이게 이제 m이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 m 때문에 단계가 또 이렇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쨌든 뭐 문제 상황을 만족하게 계산해 봐야 되는데 지난 단원 직선의 방정식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긴 문자가 들어가 있는 직선들이 등장하면 우리가 어떤 거랬냐면요. 그 문자와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정점이라고 불렀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 정점을 먼저 확인하면 문제가 좀 쉬울 것 같아요. m에 상관없이 이 직선은 항상 뭘 지나면 m으로 묶어내면은 x 플러스 2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항상 뭘 지납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지나는 거 알겠습니까? m에 상관없이 x가 마이너스 2면 항상 0이고요. 그때 y까지 마이너스 2가 되면 0이 돼서 항상 이 식을 만족하는 거죠. 똑같아요. 이것도 m에 관계없이 이걸 묶어내면은 m으로 묶어내면은 y 마이너스 4에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0이기 때문에 항상 6, 4를 지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점을 지나는 거야. 항상 이 점을. 항상 이 점을 지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자, 그렇게 교수님,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첫 번째 직선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지나요. 항상. 두 번째 원은 6, 4를 지납니다. 요렇게 6, 4를 이렇게 지납니다. 두 번째 원이래. 두 번째 직선은. 이 직선이 그러니까 막 이렇게 m에다 이런 직선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직선이. 이런 직선이 되는 겁니다. 자,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떤 조건에 만족하는지를 봤더니 잘 봐보세요. 여기 기울기의 관점에서 얘랑 얘가 이게 보입니까? 이 두 직선이 서로 따로가 아니야. 하나야, 하나. m이 달라지면 위에 것도 달라지고 아래 것도 달라지는데 서로 어떤 상호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달라지네.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 곱이 항상 마이너스 1이니까 서로 수직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이 직선이 이렇게 생긴 직선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두 번째 직선은 반드시 얘랑 수직해야 돼. 근데 두 번째 직선은 항상 이 점을 지나거든요. 무조건 두 번째 직선은 이것일 수밖에 없는 거야. 수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점이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자, 만약에 이 직선이 이렇게 생긴 직선이야. 그러면 이 두 번째 직선은 얘랑 수직일 수밖에 없고 이 점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이 직선이 움직임에 따라서 얘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 느낌 알겠습니까? 그럼 이 교점을 싹 다 모아놓으면 무슨 도형이 되는지 알겠습니까? 정답은 당연히 이 단원이 뭡니까? 원이지, 원. 네, 정답은 원이 됩니다, 원. 자, 원이 되는데 왜 이게 원이 되냐고 물어보시면
원의 성질 중에서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으면 항상 그 원의 중심을 지나는 원은요, 중심을 지나면서 내접하는 삼각형은요, 반드시 여기가 직각 삼각형이 됩니다. 왜?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에서 항상 이게 직각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예, 직각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문제가 서로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수직한다는 말은 바로 이 원을 의미하는 거고요. 따라서 요 점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하고 요 점 6,4 이게 뭡니까? 바로 이 지름의 양 끝점이 되는 겁니다. 중심의 좌표가 얼마입니까? 계산한 값은 2, 마이너스 3인가요? 네, 2,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2,1이야. 2, 마이너스 3이래. 2,1이 되고, 따라서 이 원의 방정식이 뭐예요? 원의 방정식.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퀄 요 점과 점 사이 거리가 공식 4, 3이니까 네, 5의 제곱. 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되겠습니까? 자, 이때 이제 또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전부 다 원이 되느냐 또는 일부만 되느냐 이런 걸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지금 기울기로부터 시작을 했지, 우리가 직선 단어에 배웠을 때 직선이 이런 식으로 y는 어쩌고저쩌고 표현되는 표준형과 ax, by, c는 0, 이 일반형의 차이가 있다는 기억납니까? 예, 이 식은요, 아무리 어떻게 되더라도 이 앞에 있는 y 앞의 개수가 0이 될 수가 없어요. 기울기가 존재하려면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까? 바로 y축에 평행한 직선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이 y축에 평행한 직선을 표현할 수가 없고, 거꾸로 말하면 이 직선은 기울기가 0인 것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m이 아무리 커봤자 이 값이 0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수많은 것 중에서 표현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표현이 안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게 y축에 평행한 요 직선. 자, 이게 y축에 평행한 요 직선. 그때 이것이 x축에 평행한 요 직선. 그때 요 점은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기울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파란 직선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점이 뭡니까? x좌표가 얼마인 거. 그렇죠. x좌표가 마이너스 2인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 마이너스를 여기 대입하게 되면은 이 값은 3의 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y 값이 4가 되는 거네요. 예. 마이너스 2,4를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요, 이렇게 생긴 원 맞아. 단 마이너스 2,4는 제외하시고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m이 만약에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두 직선의 교점의 자치를 그림으로 표현하십시오.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m이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직선이 제한 조건이 있는 거죠. 당연히 이것도 자동으로 제한 조건이 생길 겁니다. 원의 일부가 될 겁니다. 1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이럴 때가 언제냐면요, 이 점이 마이너스 2,2죠. 이 점이 0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자,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한마디로 말하면 m이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요때는 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이거보다 기울기가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안 되는 겁니까? 뭐가 안 되는 겁니까? 당연히 이게 안 되는 거지, 이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자,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최종 정답은 이게 어디예요, 어디? 이 점이 어디입니까, 이 점이? 이게 몇 컴마 몇입니까? 이 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원점을 지나고, 그쵸?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그럼 이 점은 여기다가 x, y 좌표가 똑같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 값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25.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3x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0은 0 해서 x가 5네, 5. x가 5 또는 마이너스 2니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플러스 5기 때문에 이 값은 5,5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색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교점이 계속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얘가 m이 얼마일 때예요? 얘 m이 1일 때입니다. 자, m이 만약에 0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이게 m이 0일 때인 거야. 되는 겁니다. 1보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교점이 싹 되는 거야, 싹 다. 그러다가 m이 음수가 되면은 이것도 되고, m이 엄청 작은 음수가 되면 이렇게 되고. 근데 m이 뭐일 수는 없습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서 기울기가 이렇게 y축에 평행하게 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여기 직전까지는 되겠네요. 따라서 요게 최종적인 답이 되겠고요. 요 점을 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원리 알겠습니까? 제한된 법 확인하시고, 그래서 표현하고,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여기 점선으로 표현하시고, 원이라는 걸 이용해서 했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취의 방정식에 관한 문제. 필수 예제 18-12번. 자, 두 정점 AB가 있다. 정점 AB가 있더라. 점 P가 AP 대 BP가 2대1을 만족하면서 움직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역시 자취에 관한 문제인데 P의 자취를 구하십시오. 항상 구하고 싶으면 P를 갖다가 이제 한 번 더 라지 X, 라지 Y라고 표현을 하고 이거 관계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두 정점 A, B가 있는데 그 A, B가 지금 문제에서 어디에 있는지 나와 있질 않아. 알겠어요? 그래서 AP 대 BP가 2대1이니까 뭐 이게 A라는 점 여기 있고 B라는 점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2대1을 만족하는 이런 점에 해당하는 요 P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찾고 싶은 겁니다. 근데 못 찾겠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는 문제에서 뭐 이 A, B가 무슨 좌표가 있는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임의로 좌표 평면상에 옮겨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요 점하고 이 점이 실제로 이렇게 있지만 적당히 좌표를 잡으시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나는 A란 점은 무조건 원점으로 옮겨볼 거야. 그리고 B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B는 X축 상으로 옮겨서 A, 0으로 만들어 볼 거야. 그럼 이 A하고 B 사이 거리가 A가 되는 거야. 뭐 절대값 A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볼 겁니다. 가능하겠죠? 두 점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여기를 X축으로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지. 점이 이렇게 A, B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X축으로 잡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임의를 잡기 때문에 점이 두 개가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X축, Y축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나는 뭘 찾고 싶냐면은 P가 AP 대 BP가 2대1이야. 2대1인 겁니다. 2대1이 돼서 이 점 P를 잡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와 얘의 관계를 살펴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얘랑 원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루트입니다. 됐어요? 이거는 스몰 XY로 해도 되겠다. 왜냐면 스몰 XY가 없잖아, 따로. 그지? 이게 바로 한 번 하게 그냥. 이게 루트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그 다음에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하면 X-A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의 루트. 얘가 지금 2대1이 된다는 뜻은 여기다가 2배를 내서 곱하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양변을 제곱해 정리를 해볼게요. 양변 제곱하면 X제곱, Y제곱, 이퀄 이 식은 4X제곱 마이너스 8A 쓰자 그냥 8AX 플러스 4A의 제곱 플러스 4Y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쪽으로 뿅 넘기시면은 이게 되겠네요. 3X제곱 마이너스 8AX 플러스 3Y제곱 플러스 4A제곱 이퀄 0이 되면서 이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 알 수 있겠어요? 바로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이야. 왜냐하면 X 양변을 3으로 나누시면 이게 원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게 원인 것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왜냐면 원이면 원의 중심과 원의 반지, 왜냐면 이게 지금 x, y를 쌤이 임의로 잡은 값이기 때문에 이걸 이 상태로 놔두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알 수 있는 형태로 바꾸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원래 주어진 식에서 A, B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봐가지고 요걸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변을 3으로 나누시면요, 이 식은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8ax 플러스, 자,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4a 전체의 제곱이 있으면 좋겠죠. 완전 제곱식 되려면은. 그리고 y제곱은 그냥 y의 제곱.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9분의 16a의 제곱이 되는데, 원래 주어진 식이 지금 4a 제곱이 되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원래식이 됩니까? 3분의 4 A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원래식이. 근데, 그지? 마이너스 3분의 4 A 전체의 제곱을 빼줘야지 원래식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능령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지? 근데 이 계산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9분의 12에서 빼기 얼마입니까? 9분의 16을 하는 거니까 이게 3분의 마이너스 4가 돼서 결과적으로 여기 주어진 식은요, 이렇게 되는 거야. 9분의 2A 전체의 제곱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습니까? 원래 주어진 식이 3분의 4A 제곱이 있었어. 원래 주어진 식이. 원래 주어진 식이 있었고, 얘가 9분의 12A의 제곱이고, 근데 이걸 만드니까 9분의 16을 하는 거니까 양변에 9분의 4를 이렇게 더해줘서, 이거 뭐야? 3분의 2. 9분의 4A 제곱이 들어가서 이 식을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게 반지름, 그 다음에 중심의 좌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중심이 3분의 4A, 맞나요? 3분의 2AB. 2AB. 뭐야, 이거. 잠깐만요. 계산이 좀 이상한데요? 다시. 자, 쌤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네. 네. 맞군요. 다시. 자, 맞습니다. 3분의 4A 제곱 더하기 Y 제곱 3분의 2A 전체 제곱. 그래서 이 원은요, 중심이 3분의 4A, 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분의 2A인 원이 답인데, 이 A나 이 X나 이 Y를 쌤이 임의로 잡은 값이잖아. 이게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거를 X축, Y축이 아니라 그냥 원래 주어진 상황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자, 3분의 4A, 0 그리고 3분의 2가 반지름이란 말은 이 말인 거죠. 원래 주어진 식에서 여기가 0이야. 여기가 A야. 그럼 이게 이렇게 3등분하게 되면 이게 3분의 2A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중심이 3분의 4A인 거야, 여기가. 그리고 반지름이 3분의 2A니까 이게 반지름인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생긴 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럼 이걸 답안지에 뭐라고 써야 돼요? 이걸 답안지에다가 3분의 2A야 3분의 4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요 점이 갖는 기하학적 의미, 요 점이 갖는 기하학적 의미를 이용해서 말을 하셔야 되는데, 얘는 되게 쉽다. 얘 뭡니까? 바로 내분점이에요. 내분점. 몇 대 몇으로? 두 점 A하고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자, 점 A하고 B를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바로 이 원의 한 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중심을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중심. 이 점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점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봐보세요. 여기가 3분의 4A잖아요. 여기가 3분의 2A잖아요. 여기가 3분의 6A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점의 특징은, 자, 이 점하고 이 점을 기준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조준 이밖에 없으니까. 이게 2대1로 2대1로 외분하는 점이야. 왜냐면 이 값이 A, 여기도 A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야. 내분점하고 외분점의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분점도 지나고, 이건 2대1로 외분점도 지나고. 그럼 중심 뭡니까? 내분점과 외분점의 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pH를 한글로 말해, 한글로. 수식이 아니라. 이게 더 어렵죠. 그죠? 수식으로 말해, 한글로 말해야 되는데, 됩니까? 자, 선분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할 거, 이 원이 전체가 되는지 일부가 되는지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 특별히 다른 조건이 없으니까 다 되는 거고요. 알겠어요? 이거를 아폴로니우스의 원, 실제로 이게 기원 전부터 이야기했던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 거랑 관계가 있는데, 그 이름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수학자 이름이야. 고대 그리스 시대에. 근데 기하학
기하학의 뭐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유명한 기하학을 처음에 딱 창립했던 수학자들이 있어요. 뭐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뭐 천문학자이자 그때 당시 그랬잖아요, 그죠? 기원전에 뭐 유클리드, 또 아폴로니우스 뭐 이런 사람들이고 아폴로니우스가 이제 뭐 요것뿐만 아니라 원, 타원, 쌍곡선, 포물선 막 이런 여러 가지 기하학적인 도형들을 같이 이론적으로 정립을 했습니다. 자, 좋아요. 하여튼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그럼 이때 PAB의 각은 최대 몇 도입니까? PAB가 뭐니? 요 원상의 한 점이 P잖아요. 이게 A잖아요. 이게 B입니다. 그러니까 요 각의 최대값은 언제입니까? 라고 그러면은 얘가 뭐 할 때가 되겠습니까? 접하는 순간. 요 점이 P가 되면은 요 각이 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걸로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이게 최대가 되는 순간이 접하는 순간이죠. 접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원의 중심까지 이렇게 그으시면은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됩니까? 이게 3분의 2a. 맞아요? 이 길이가 뭡니까? 방금 3분의 4a. 2대 1대 루트 3. 특수각이네요. 1대 2대 루트 3. 몇 도 되는 겁니까? 네, 이 각은 삼각비에 서 30도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이런 자취에 관한 문제들, 앞에 직선하고 함께 원이 같이 등장하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연습 문제를 공부하면서 또 열심히 정리를 해봅시다. 원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단원에 비해서 훨씬 더 집중하시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만큼 결과로서 보답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쌤은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